자, 우리가 전번 시간의 강의는 TV나 아니면 모니터를 구성하고 있는 중심 장치인 메인보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TV 모니터의 최종 영상 신호를 만들어서 액정에 영상을 뿌려주기까지의 그 과정을 블록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너럴하게 설명하면서 꼭 요 지금 블록 다이어그램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된다. 수리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블록 다이어그램의 어떤 그 개통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수리하던 SMPS에 비해서 메인보드는 소프트웨어 플러스 하드웨어가 접목된 아주 중요한 그 장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인보드 또는 마더보드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그 블록 다이어그램에 대한 이해를 못한다면 여러분 수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상당히 그 어떤 그 동작 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고, 또 처음 접한 사람들은 굉장히 거기서 헤매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제 그 TV들은 옛날에 어떤 그 단방향 통신만을 우리가 보던 그런 TV 그 시대에서 이제는 쌍방향 통신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통한 어떤 주문형 비디오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브라든가 다양한 어떤 그 기능들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는 스마트 TV가 요즘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스마트 TV의 블록 다이어그램까지 여러분들한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충분히 머리에 숙지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요. 또 아울러 한마디를 드린다면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또 저도 초년 시절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의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강좌를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좀 이 제작하는 시간, 또 이런 그 여러분한테 알려주려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좀 어떤 좀 디테일하게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뭐 동영상 올리는 게 뜨문뜨문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이미 올려진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 여러 번 반복 복습해 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론 과정을 무시하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경제까지 도달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강의를 안 올리는 그런 공백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올려진 그런 동영상 강의를 가지고 열심히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또 나름대로 우리 공식 카페를 통해서 오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꾸 어깨너머로 쉽게 배우려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사실에 어떤 때는 실망을 많이 금치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이 사이트나 공식 카페를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 강의를 처음 지금 들으시는 분도 있고 지속적으로 회원이 돼서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올릴 아마 강의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자기 노하우를 공개하려고 그러냐 하지만은 뭐 요즘 세상이 노하우를 뭐 감춘다고 해서 그게 노하우가 뭐 나름대로 그게 숨겨집니까? 그리고 또 제가 크게 여러 사람한테 어떤 해가 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주는 것도 제가 먼저 이거를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렵게 만든 강의, 또 제가 시간을 뺏어게 만든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걸 듣지 않고 그냥 흘려보낸다면 이 강의를 올리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를 위해서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꾸 수리 사례를 갖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한정적이에요. 이런 이론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지속적으로 해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이 노하우를 쌓는 길이며 또 여러분들이 고수로 가는 지름길이다 하는 거. 역대 여러 선배들의 어떤 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굉장히 과정을 거쳐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노하우 공개를 안 하려고 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고수라고 제가 칭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면서 정말 하나라도 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갖고 하는 거니까 제 이런 노력이 헛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좀 많은 실력이 레벨업이 돼서
이런 수리 업계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로 공생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넋두리를 잃으면서 강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뭐냐면 요즘 이제 뭐 TV나 모니터 또 다른 가전 제품 또는 일반 어떤 그 전자 제품들이 요즘은 어떤 그 반도체 제조 공정의 발달과 소자 설계 기술 발달로 인해서 원칩화, 즉 SOC화가 되고 있다. SOC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스템 온칩이다 이거지. 시스템 어떤 디바이스 하나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넣어서 하나의 칩으로 다 완성했다. 그것이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었죠. 여러분들 아마 이걸 486 세대나 586 세대가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아마 이거 많이 느꼈을 겁니다. 옛날에 데스크탑 메인보드를 보면 굉장히 복잡했었어요. 어떤 그 지금 사우스 브리지 역할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슈퍼 아이오 카드도 따로 슬롯에 꽂아야 되고 CPU도 라이저 카드를 꽂아야 되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는 반도체 공정의 발달도 없었고 또는 반도체 설계 기술이 굉장히 미약한 그런 시절이었었기 때문에 80년대까지는 그 지금은 뭐냐면 굉장히 발달을 했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목적과 또 어떤 그 기능적인 부분으로서 칩들이 전부 다 통합화되고 있는 추세다. 예전에 일례로 그런 얘기 들었죠. 모니터 수리라는 수리 초보자가 딱 열었는데 분명히 MCU 안에 펌웨어가 들어갔다고 얘기했는데 EOX라는 디바이스가 왜 메인보드에 없습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걸 통합화 시키다 보니까 그 모니터 AD 보드 안에 스케일러 안에다가 MCU를 갖다 통합해 놓은 거죠. 그걸 우리가 원칩 스케일러 또 이렇게 얘기를 불렀죠. 원칩으로 그 바뀌었던 기술은 뭐냐면 바로 그런 기술 발달로 인해서 네 개의 기능을 한 개의 소자에 통합을 시켜놓고 10개의 기능을 한 개로 통합시켜놨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반도체 기술이 발달함과 동시에 또 뭐냐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반 TV에서 어떤 그 지상파를 어떤 그 단방향 통신으로 해서만 우리가 받았지만은 지금은 뭡니까?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 또 내리는 웨이브, 왓챠, 티빙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그 OTT 서비스가 지금 우리가 그 진행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영화를 주문형 비디오를 우리가 물론 유료지만은 볼 수 있는 그런 쌍방향 통신의 시대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4세대는 이제 지금 그때 들어와서는 굉장히 많은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TV는 이제 옛날 TV 방식이 아니라 TV에 소형 컴퓨터가 들어온, 즉, 그 CPU가 내장된 모바일형 CPU는 AP가 지금 내장돼 있어서 굉장히 성능이라든가 또는 어떤 해상도가 그 메인칩 안에 GPU까지 내장이 돼 있죠. GPU 안에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메인칩 안에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소형 컴퓨터가 내장되다 보니까 모든 컨트롤 운영체제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TV 안에 이제 운영체제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TV를 스마트 TV다. 그럼 스마트 TV에는 여러 가지 운영체제가 있는데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쓰는 운영체제가 아니라 TV용 운영체제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 TV라는 운영체제가 있고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걔는 모바일, 그 스마트폰의 어떤 운영체제고 TV에는 안드로이드 TV라는 운영체제를 따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과당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뭐 어떤 데스크탑의 운영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MS 운영체제와 애플의 iOS로 양분되지만 이 스마트 TV라는 운영체제는 굉장하게 많은 운영체제가 자기네 독자적 개발로 해서 가고자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삼성이나 LG 같은 데서는 안드로이드를 안 쓰겠죠. 그래서 삼성에서는 이 타이젠이라는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쓰고 있고 LG에서는 웹 OS라는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삼성이나 LG TV 또는 다른 이제 중소기업 TV를 두면은 바탕화면이 약간 틀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써봤는지 모르겠지만 리눅스 운영체제와 MS 운영체제 바탕이 틀리죠. 그런 이제 차이가 좀 있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TV 운영체제랑 뭔가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진행할게요. 일반 TV와 스마트 TV의 차이점은 인터넷 접속 기능의 유무이다. 스마트 TV는 유선 또는 무선 인터넷을 연결하여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TV를 말한다. 지상파 방송 시청은 물론 다양한 앱을 설치하여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 및 게임 등 쌍방향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TV용 컴퓨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케이블 TV나 IPTV는 쌍방향 통신을 지원하지만 유무선 네트워크 연결이 불가하여 스마트 TV라고 볼 수 없으므로 OTT 서비스를 즐기기 위해서는 구글 크롬 캐스트나 샤오미 미박스 같은 외장 기기를 TV와 HDMI 케이블로 연결을 통해 가능하다. 스마트 TV 종류는 적용되는 운영체제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로 양분되지만 스마트 TV의 운영체제 종류는 TV 제조사가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를 탑재하여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TV 운영체제로 삼성전자는 타이젠 OS를 탑재한 스마트 TV를, LG전자는 웹 OS를 탑재한 스마트 TV를, 중소기업은 최근 스마트 TV 대명사가 된 안드로이드 TV OS를 탑재한 스마트 TV를 출시 판매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TV 운영체제는 구글이 개발한 TV용 운영체제이며 삼성의 타이젠 운영체제는 삼성전자와 인텔이 공동 개발한 운영체제이며 LG전자의 웹 OS 운영체제는 팜에서 개발한 팜OS를 HP가 인수하였고 이를 다시 LG전자가 인수하여 웹 OS로 개발하였다. 안드로이드 TV, 타이젠, 웹OS는 리눅스 기반의 개방형 운영체제로서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최소한의 스마트 기능만을 탑재하여 부팅 속도를 빠르게 만든 TV용 운영체제이다. 자, 이것이 이제 스마트 TV의 그 운영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또 나이 든 사람이 가끔 매장에 찾아오면 아니 스마트 TV가 뭐예요?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TV에 컴퓨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장된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때는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금 현재 전자 어떤 그 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초보 운전자들이 면허증만 따면 이제 요즘은 자율주행으로다가 굉장히 어떤 본인의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운영 체제들이 빅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세대가 지금 현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지인이 찬 자동차를 하나 샀는데 제가 옆에서 시승을 해봤는데 센서들이 많이 달려서 말이죠. 아 진짜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고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제 가전제품도 많이 이렇게 발전되고 있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운영체제라는 것이 이제 뭔지를 알아봤고 지금 스마트 TV에 적용되는 이제 운영체제들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삼성, LG가 세계 전자의 TV에 석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 체제하고 중소기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에서 개발한 타이젠이라든가 LG에서 개발한 웹 OS를 갖다 라이센스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개발한 안드로이드 TV를 해서 보통 우리 중소기업체 젊은 사람들은 메이커 거를 잘 안 사고 이제 중소기업체를 많이 사는데 중소기업체 거도 지금 보면 상당히 레벨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제품이라 얘기 안 하겠는데 아주 상당히 메이커보다 난 그런 중소기체 TV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어차피 안드로이드 TV 운영체를 쓰는데 지금 버전이 아마 11 버전까지 내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버전이 안드로이드 TV 11 버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종류가 많지만 세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대부분 세 가지가 내장이 돼 있고 중소기업체는 거의다가 뭐 안드로이드 TV 운영체제가 내장이 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 기능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TV 메인보드를 이렇게 쫙 살펴보시면 말이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요게 메인칩이죠. 요게 메인칩이 우리 이제 그 모니터의 그 스케일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얘는 쉽게 말해서 고성능의 CPU와 플러스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GPU, 그래픽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다. 왜? 어떤 그 다양한 신호를 갖다가 굉장히 고해상도로다가 변환하기 위해서 여기서 변환해서 나가는 게 무슨 신호라고 그랬죠? 1차 신호가 메인보드는 패널이 인식할 수 있는 1차 신호로 가공한다. 그걸 뭐라고 그랬죠? 바로 LVDS 신호다. 그 신호를 고해상도로 만들어서 주는데 여기 메인 칩 자체가 성능이 좋아야 되죠. 특히 이제 스마트 TV 같은 경우는 운영체제에서 컨트롤되기 때문에 우리 데스크탑 PC나 노트북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리 운영체제를 최종 버전을 깔았다 해도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가 사양이 낮다 그러면 빨리 부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마트 TV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데스크탑 PC가 하나 들어가 있다. 그럼 데스크탑 PC의 3대 성능은 뭐냐?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메인 칩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 이제 데스크탑 CPU가 아니라 보통 AP라고 얘기하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모바일에 들어가는 그건데, 뭐 대표적으로 모바일에 그 CPU를 많이 만들어내서 퀄컴사죠, 퀄컴사. 요즘 LG에서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 아주 상당히 성능이 좋은 LG에서 메인 칩을 개발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eMMC라는 그런 메모리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SSD예요, SSD. 여러분 데스크탑을 조립하면 요즘 하드는 보조로 쓰는 거고 이제 부팅용이라든가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SSD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SSD예요. SSD는 여기 컨트롤러가 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운영체제가 저장이 되는 거죠. 뭐 타이젠이라든가 웹OS라든가 아니면 안드로이드 TV 운영체제가 저장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고용량의 어떤 그런 eMMC를 내장을 뭐 단가 때문에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좀 고용량을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이제 나오는 스마트 TV 좋은 것들은 확장 카드가 있어서 거기서 스마트처럼 메모리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메모리들이 있는데 쉽게 메모리는 우리 지금 컴퓨터에 DDR4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메모리는 왜 있냐? 운영체제가 있을 때 이 CPU가 즉 메인 칩이 운영체제의 내용 갖고 실행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어떤 일부를 올려주고 윈도우 커널도 올려주고 어떤 데이터도 올려주겠죠. 그 다음에 어떤 여러분들이 처리할 데이터를 지금 요 메모리에 올라와서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이 CPU가 가져 처리한다. 그런 내용은 데스크탑하고 같다 이거죠. 그래서 CPU가 처리할 어떤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장소가 메모리이기 때문에 스마트 TV 살 때도 메모리는 DDR 메모리 용량이 얼마큼 되는가, SD 메모리는 eMMC 메모리 용량은 얼마만큼 되는가, 이 들어간 CPU, AP하고 GPU는 어떤 회사 거에 어떤 레벨을 썼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스마트 TV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메인 칩, 즉 CPU와 GPU 역할을 하는 메인 칩, 그 다음에 eMMC 메모리 용량, 그 다음에 DDR 메모리 용량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된다 하는 얘기죠. 지금 요 eMMC 메모리에 이런 운영체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즘 eMMC 메모리는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여러분들 보다시피 지금 이 반도체들이 전부 다 BGA화에 되고 있는 게 BGA화. 여러분 SMD 타입이 아니에요. 밑에 요 칩을 뜯어보면 요런 식으로 회로에 칩셋 패드에 솔더볼이 붙어서 이 솔더볼과 PCB 패턴에 열루다가 여기다 붙이는 거죠. 이 공정에서는 리플로우 공정을 거쳐서 하부에서 열을 가하고 상부에서 열을 가해서 얘 지금 이 반도체 이 BGA 타입의 칩셋을 솔더링하는 그런 리플로우 공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풍기로 한다든가 아니면 BGA 뉴욕 장비로 해서 여기를 붙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반도체들이 이렇게 발달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요즘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일반 TV는 매장에서 안 팔죠. 거기다가 지금 뭡니까? 스마트 TV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있는 일반 TV를 그냥 뭐 싸게 뭐 누구한테 주거나 버리고 스마트 TV를 사는데, 요즘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일반 TV를 스마트 TV로 변신시키는 외장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아 괜히 이걸 살까 그랬다. 이 성능들이 너무 좋아요 지금.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구글에서 만든 크롬캐스트라는 게 있고요. 이게 뭐냐면 안드로이드 셋업박스죠. 셋업박스. 이거 HDMI 케이블을 연결해서 이 기능을, 스마트 기능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샤오미에서 만든 미박스 같은 샤오미 미 스틱이라는 것은 좀 약간 성능이 약하고요. 샤오미 미박스라는 게 요게 지금 5만 원대, 뭐 이것도 한 뭐 10만 원 미만대고, 지금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아마 외국이랑 제휴한 걸 알고 있는데 호메틱스 박스 Q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저 이 제품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스마트 TV하고 와도 속도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쓰면서 저는 옛날 일반 TV에다가 스마트 기능을 써서 OTT 서비스를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기능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외장용 메모리를 껴서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 TV를 스마트 TV로 변신하려고 하시는 준비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선택을 안드로이드 TV 셋업 박스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하면 이중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구글 크롬캐스트를 많이 썼는데요. 뭐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지만은 제가 비교 분석해 보니까 뭐 이거 선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선전은 아니고요. 이중 투자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무리하게 뭐 스마트 TV를 사서 또 하시는 것보다도 일단 보니까 뭐 스마트 TV하고 뭐 크게 따를 게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런 셋업박스가 옆에 있어서 귀찮은 게 좀 있긴 한데, 요즘은 이제 이런 부분을 쓰면은 이제 편하게 쓸 수 있는 IoT와 연동하는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그 AI 스피커를 써서 연동을 시킨다든가, 저는 지금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형 아파트에서는 스마트홈을 또 구현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다. 뭐 기회가 된다면 스마트홈의 구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제가 많지 않아서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TV에 적용되는 스마트 운영 체제는 이거다. 스마트 TV가 별건 아니겠죠? 별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 TV에다가 운영 체제가 하나 좀 더해졌고 CPU와 메모리가 좀 더 올라가 있다. 그런 거 말고는 뭐 크게 뭐 여러분들한테 뭐 문제되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운영 체제의 파티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이제 타이젠 운영 체제라든가 LGS는 웹 OS 운영 체제라든가 아니면은 일반 중소기업 쓰는 안드로이드 TV 운영 체제는 리눅스라는 운영 체제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운영 체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 TV의 그 eMMC에 들어있는 파티션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부트1, 부트2, RPMB 유저 데이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앱 같은 거는 이제 유저 데이터 안에 들어가겠죠. 여기 이제 부트 매니저 같은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스마트 TV 웹 운영체제 구조를 보면 이런 식의 운영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리눅스를 좀 공부해 본 사람들은 뭐 금방 알 수 있겠죠. 리눅스는 뭡니까? 공개 소프트웨어를 써서 우리가 무료로 쓸 수 있는 무료 운영체제죠. 예. MSI에서 만든 건 유료지만은 그 리눅스 운영 체제로 해서 지금 뭐 많이 무료로 이제 많이 쓰고 있고, 이런 걸 기반해서 만들어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운영 체제 부팅 과정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데스크탑 운영 체제, 물론 메인보드 강의를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강의를 들은 사람은 아마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의 운영 체제 부팅 과정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지금 스마트 TV 아니고 MCU가 있죠. 거기 폼웨어가 있죠. 폼웨어 안에 이 스타트업 루틴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파워온 버튼 또는 리모컨의 파워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MCU의 폼웨어 스타트업 처리 루틴이 기동을 해서 시스템에 중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뭐 CPU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메모리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하드가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를 하고 하드웨어를 초기화를 하게 되겠죠. 한 다음에 이제 뭡니까? 스타트업 처리 루틴 중 안에 있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eMMC에 있는 그
마스터 부트 레코드 그 안에 있는 부트 로더를 갖다가 메모리에 이제 메모리를 올려야 되겠죠. 실행. 이 메모리가 있는 이유는 CPU가 실행할 데이터나 프로그램 올리는 공간이 우리가 메모리라고 DDR 메모리라고 얘기했었죠. 거기에 이제 메모리를 적재를 하는 거죠. 이 부트 로더는 뭐냐면은 운영 체제를 eMMC 하드에 있는 운영 체제를 기동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부트 매니저 작은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부트로더가 eMMC에 저장된 운영체제 커널, 지금 이제 리눅스 기반의 어떤 그 안드로이드 TV 운영체제라든가 아니면은 타이전이라든가 웹 OS 운영체제를 이제 그 커널을 갖다 메모리에 적재하는 거죠. 그래서 부트로더가 얘를 이제 부팅을 시키는 거겠죠. 부팅을 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이제 부팅이 돼서 여러분들은 부팅이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TV에 바탕화면이 뜰 겁니다. 요건 안드로이드 TV 운영체제인데요. 요 운영체제가 이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 안드로이드 TV 운영체제는 바탕화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삼성의 타이젠 운영체제라든가 LG의 웹 OS 운영체제는 좀 약간 바탕화면이 틀려요. 운영체제가 틀리고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어떤 안드로이드 TV 운영체제 이런 바탕화면을 모방은 하지는 않았겠죠. 예, 왜냐하면 자체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서 보는 요 화면은 이게 뜬다면 여러분 TV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TV 운영체제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TV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OTT 서비스를 즐긴다. 이제 OTT 서비스라는 게 오버 더 탑이라는 그런 그 약자인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영화, 교육, 각종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말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쌍방향 통신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 스마트 TV는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랜이나 와이파이 포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죠. 걔를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왓챠라든가 웨이브, 티빙, 씬 이런 것들을 시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게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를 많이 보겠죠. 유튜브도 이제 뭐 근데 대부분 이제 좋은 것들은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돈을 내야 되겠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죠. 영화 같은 거 많이 보고 왓챠도 마찬가지고 웨이브, 티빙 이런 거 많이 보겠죠. 저는 주로 많이 보는 게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많이 보는데 넷플릭스에 이제 영화 같은 것도 많이 올라와 있죠. 예, 그런 걸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개략적인 것만 알면 되는 거지. 우리는 뭐 사실 뭐 개발자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리자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제너럴하게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수리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번에 제가 그 TV의 eMMC에 우리가 데이터 포메어를 갖다가 읽어가지고 저장하는 걸 한번 제가 시연을 해드렸죠.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때 들어오는 게 뭡니까? 부트1, 부트2, RP, MB 뭐 유저 데이터를 받아서 뭐 유저 데이터는 뭐 앱 같은 게 있으면 안 봐도 되겠지만 이런 걸 저장했다가 똑같은 모델에 예를 들어서 파워온 버튼을 눌렀는데 로고만 나오고 자꾸 뭐 부팅이 안 된다 그러면 운영체제 손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받아놓은 거 갖다 저장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조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즘 이제 그 이 메인 칩셋이 중요하다 그랬죠. 메인 칩셋은 뭡니까? 메인 칩셋은 CPU와 GPU 역할을 한다. 그러면 데스크탑을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데스크탑 속도를 빨리 하려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i3라는 CPU를 갖고 있는데 게임하니까 속도가 느리다. 게임사에 들어갔더니 적용되는 OS가 i7이다는 뭡니까? 여러분들 i3를 빼내고 i7으로 넣잖아요. 그것처럼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습니까? 스마트 TV도 여러분들이 속도를 좀 빨리 하려면 구매할 때 메인 칩이 어떤 칩을 썼는지 GPU는 어느 사에 어떤 칩을 썼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TV 메인 칩셋 반도체 회사에 대해서 좀 잠깐 알아볼게요. TV 구매 시 구매자가 고려하였던 사항은 화면 크기, 화질, 명암비 등을 구매 포인트로 했던 때는 지상파 방송 송출만을 수신하면 충분하던 단순한 일반 TV 제품이었지만 현재는 TV에 유무선 통신 기능과 TV용 운영 체제를 탑재하여 쌍방향 통신을 지원하는 스마트 TV가 출시되면서 TV 시청은 물론 각종 앱을 설치하여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 및 게임 등 다양한 기능을 즐길 수 있는 컴퓨터화가 되면서 일반 TV 구매 시 고려하였던
화면 크기, 화질, 명암비와 더불어 CPU와 GPU 역할을 담당하는 메인 칩셋과 TV 운영 체제 종류의 중요도가 매우 높아졌다. 현재 출시되는 메인 칩셋의 대부분은 ARM 아키텍처 기반의 칩셋들이며 스마트 TV용 메인 칩셋을 제조하는 대표적인 반도체 제조 기업으로는 노바텍, 리얼텍, 미디어텍의 대만의 기업이다. 자, 요것이 이제 그 TV용 메인 칩셋을 만들어내는 아주 그 대표적인 제조사인데 다 대만 기업이죠. 대만 기업은 굉장히 이런 어떤 칩셋을 만들어내는 아주 그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노바텍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그 모니터 쪽에도 이 스케일러 같은 거 많이 쓰죠. 이건 많이 알고 있을 거고, 리얼텍 같은 경우 우리가 메인보드에 오면 사운드 칩셋 리얼텍 거 많이 쓰죠. 그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고, 미디어텍은 옛날에 이제 엠스타용인데 이걸 이제 미디어텍이 얘를 이제 인수해가지고 미디어텍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이제 엠스타, 우리 지금 그 모니터 쪽에 스케일러도 엠스타 거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예, 그런 회사입니다. 이 대표적인 제조사들인데, 그래서 우리 지금 삼성에서도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삼성은 이제 우리가 이제 팹리스도 하지만은 이제 파운드리를 주로 이제 많이 하죠. 팹리스라는 이 용어를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참고를 해놨습니다. 반도체 개발 및 설계만을 이게 담당하는 회사를, 이제 반도체 설계만 담당하는 회사를 우리가 팹리스라고 그래. 팹리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생산은 이제 파운드리라는 쪽에다 맡기는데, 파운드리는 반도체 그 위탁 생산 전문 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즉 설계는 하지 않고 타사에서 개발한 반도체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생산을 하는 회사를 우리가 파운드리 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용어. 그래서 지금 삼성은 이제 파운드리나 팹리스를 다 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이제 이런 기업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많이 그 노력을 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LG 같은 데는 이제 메인 칩들이 상당히 좀 좋은 칩이 나와 있는 걸로 제가 한번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반도체, 여러분들 이제 이런 그 칩들이 여러분 TV를 구매를 하게 되면 열어보면은 이 메인 칩들이 다 똑같은 회사께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노바텍이나 리얼텍이나 그 미디어텍 거를 많이 쓰고 있다. 이런 걸 좀 참조로 아시면 될 거 있고, 뭐 용어 중에서 뭐 팹리스다, 파운드리다 요즘 뭐 TV 상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뭐냐, 이런 게 요것들을 우리가 참조적으로 뭐 수리하는 사람이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용어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제가 강의 자료에 넣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알아볼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TV나 아니면은 모니터를 뜯어보면은 이런 메인보드가 들어가 있는데, 예전에 메인보드에 비해서 굉장하게 뭡니까, 이 소형화되고 이렇게 많았던 칩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떤 이런 여러 기능을 하는 이런 각각의 소자들이 하나 칩 안으로 통합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그 핵심 소자라고 SOC라고 얘기한다. 시스템 온 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BJ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다. BJ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OC가 뭔지를 한번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SOC는 시스템 온 칩의 약자로 시스템 기술과 반도체 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핵심 부품 산업으로서 모바일 기기와 디지털 가전제품의 소형화, 고성능화 및 저전력화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 경쟁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스마트 TV는 다양한 OTT 서비스 처리를 위한 고해상도 구현 및 처리 속도 향상을 위하여 고성능 CPU, 시스템 디코딩, 오디오 및 비디오 디코딩, 그리고 다양한 영상 변환을 위한 고성능 GPU 등 여러 핵심 역할을 하는 집적화된 SOC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제품별로 특화된 다양한 SOC들이 개발 진행되고 있으며, 반도체 공정, 설계 기술 및 내장형 소프트웨어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점점 고성능을 갖춘 제품들이 출시될 전망이다. 자, 요것이 이제 SOC의 어떤 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메인보드를 보면요. 이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요.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칩들이 전부 다 이게 나열되어 있던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좀 이렇게 집적화했다. 그게 뭐냐면 바로 SOC 이런 것들이 발달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을 한 가지 칩 안에 통합해냈다. 그것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게 반도체 공정의 어떤 그 개선, 설계 기술 또는 어떤 내장형 소프트웨어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 좀 노트북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노트북 수리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노트북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이제 컸었어요. 요즘은 뭡니까? 신형 노트북을 보면 안에 내장형 배터리가 착달식이 아니라 요즘은 내장형으로 되어 있는데 보드가 이렇게 조그매요. 조그맣고 전부 다 이렇게 SOC화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CPU도 아예 이렇게 BGA 타입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고장이 났을 경우는 이 수리하는 게 상당한 기술을 가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메인보드도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이 BGA 타입이잖아요. 우리가 SMD 타입 이렇게 반 BGA 타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BGA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기술을 갖고는 안 하고 가까이 있는 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울트라북이라는 이런 것들은 수리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해드려도 또 재콜이 나는 거기 때문에 괜히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 하고 안 하시는 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BJ 타입의 SOC 반도체 부품을 우리가 수리하기 위해서는 보통 초보자들은 여기다가 젤 프락스를 넣어가지고 열풍기로 그냥 히팅만 하는데 그것은 동작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1개월을 못 버틴다 하는 얘기죠. 재콜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 소비자 불만하고 직결이 되면서 나름대로 나의 어떤 기술에 흠집이 생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반중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초보자 같은 경우는 그래 그래픽 카드든 무슨 메인보드든 이런 어떤 그 TV 메인보드든 리팅하는 사람이 주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BGA 리역 기술이라는 것은 솔더링, 디솔더링 기술, 리볼링 기술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술들이 노하우가 접목된 어떤 수리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이 부단한 노력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SMD나 IMD 타입의 어떤 부품들을 솔더링, 디솔더링 하는 방법과 차원이 틀리게 굉장히 부단한 연습과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얻어지기 힘든 기술이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이거 TV 칩셋 잘못해가지고 이 패턴이 끊어져가지고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 실제 몸소 체험을 해야 돼요. 열을 얼마큼 해서 해야 되는 건지 또 바람 세기는 얼마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모델은 온도를 얼마큼 의 프로파일을 갖고 내가 만들어서 DB를 구축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데이터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 메모리 같은 걸 많이 띄어내는데 그때도 잘못하면 이 칩셋이 손상이 되거나 칩셋 패드가 떨어져 나가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BGA에 대한 건 여러분들은 여러 번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습게 볼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패보드 가지고 많은 연습을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이 교육 이전에도 많이 여러분들 강조를 했었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제가 얘기해도 소용이 없고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여러분이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돼. 해봐서 느껴야지. 그때 우리 그 유튜브 쪽에 우리 그 매니저님이 얘기한 게 진짜 맞는 얘기구나. 이게 몸소 체험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체험 없이는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점점점 이렇게 SOC화가 가속화가 될 겁니다. 가속화가.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보잖아요. 옛날에 피처폰 여러분 보면 크기가 벽돌만 했다가 지금 얼마나 합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플렉시블 액정이라 가지고 지금은 현재 폴더블이지만은 이제 플렉시블 액정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핸드폰을 돌돌돌 말아서 넣었다가 쫙 피면은 뭡니까? 20인치 액정이 나오면서 핸드폰을 크게 볼 수 있는 시대가 곧 도래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기술력이 발달되는데 우리 수리맨들은 옛날에 SMD, IMD 타입 생각하고 자꾸 그것만 하려고 그러면은 기술의 발전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BJ 타입, SOC화된 이런 BJ 타입 부분을 어떻게 적절히 디솔더링, 솔더링하고 리볼링해서
어떤 이 분량 없이 내가 이런 걸 수리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몸소 체험하고 노력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다른 쪽으로 흘리지 말고, 저도 지금 이쪽으로 실력을 쌓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왜냐면 PCB의 재질이라든가 또 어떤 메이커도 다양하잖아요. 따라서 많은 어떤 변수들이 있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요 내용을 좀 알아봤고요. 자,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TV 모니터를 구성하는 메인보드 쪽에 회로 구성, 회로 해석하고 신호 흐름, 이런 걸 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제 고장 점검, 그 다음에 이제 회로 해석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이걸 업으로 하고 계신 분이 또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손님 없다.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많이 손님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매장에 방문하는 것도 굉장히 꺼려하는 사람들 많고, 저희도 지금 매출 손실이 많은데요. 한탄하지 말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공을 쌓을 수 있도록 이런 강의 자료 기반 또는 구글링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력 향상에 이런 시간을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